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만약 내 지갑 속 달러가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된다면? 그때 진짜 화폐처럼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건 바로 금입니다. 그냥 반짝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마지막 믿을 만한 자산으로 붙잡아온 금 말이죠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금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인지,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금을 다뤄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.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. 일부 달러와 금의 200년 역사. 금은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.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자산이었죠. 옛날엔 왕자 하나를 포로에서 풀어내기 위해 순도 높은 금을 모으느라 1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만큼 진짜 돈으로 인정받아온 게 금이었습니다.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은 영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릅니다. 그리고 영란은행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죠. 파운드를 들고 가면 금으로 바로 바꿔주고, 금을 내면 언제든 파운드로 교환해주는 근본 위제 말입니다. 덕분에 전 세계 무역은 파운드 중심으로 돌아갔고, 영국은 거의 10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장악했습니다.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의 금 보유량은 바닥이 났고, 결국 달러가 주인공으로 떠오릅니다.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4년 브레튼 우주 협약에서 달러는 공식적으로 금과 교환되는 세계 기축통화 자리를 차지합니다. 당시 1온스는 금 35달러, 이게 공식 환율이었죠. 그런데 문제는 미국도 전쟁 비용, 특히 베트남 전쟁을 감당하면서 금을 무한정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.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. 미국은 이제 달러와 금을 교환하지 않겠다. 이것이 바로 닉슨 쇼크. 그날 이후 우리는 금과 단절된 세상, 즉 종이돈만 믿고 살아가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이 영원히 남게 됐죠. 언젠가 달러가 무너진다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? 2부 트럼프, 달러 불신, 그리고 금의 부활. 이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습니다.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등장했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죠. 왜냐하면 그는 국제 질서나 동맹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미국의 단기 이익만 쫓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였거든요. 달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려는 전략을 펼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불안해졌습니다. 야, 이거 달러 믿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. 그때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금을 바라봤습니다. 여러분, 사실 금은 불편한 자산이에요. 이자도 안 줘요. 배당도 없어요. 보관하기도 힘들고 위조 금 판별하려면 전문 장비까지 써야 합니다.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금으로 몰릴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희소성이죠. 금은 중앙은행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지만 달러는 그렇지 않거든요. 여기에 암호화폐가 등장해서 우리가 달러를 대체하겠다 라고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. 전쟁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폭락했죠.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엔 아직 멀었습니다. 반면 금은 여전히 위기 때마다 빛을 발했습니다. 인플레이션, 금융위기, 지정학적 충돌,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자산, 금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래서 금은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달러 불신이 커질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불멸의 자산인 겁니다. 3부 금 투자의 현실과 전략.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. 그렇다면 우리는 금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? 먼저 금은 절대 만능 무기가 아닙니다. 오히려 보험에 가깝습니다. 주식시장이 화랑일 땐 금이 재미가 없어요. 나스닥이 치솟으면 굳이 금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. 왜냐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오히려 보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. 하지만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이거 종이돈 믿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금을 찾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을 자산의 5% 정도만 보유하라고 권합니다. 많이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예요. 대신 위기 때는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죠. 방법도 다양합니다. 직접 금을 사서 금고에 넣어둘 수도 있고, 요즘은 ETF를 활용해 훨씬 간단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. KRX 금 현물 ETF, 타이거 ETF 같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수수료 경쟁까지 치열해져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마련됐습니다. 하지만 잊지 마세요. 금값도 오르고 내리고 심지어 7에서 8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적도 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다시 치솟았던 건 특수한 상황 덕분이었죠. 그러니까 금은 절대 황금 만능론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. 내 자산을 크게 불려줄 공격 무기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은 지금 당장 부자가 되게 해주진 않습니다. 하지만 위기의 순간 여러분의 자산을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믿음직한 파수꾼이라는 거죠. 엔딩.
자,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달러가 흔들릴 때 금이 왜 빛나는지, 그리고 우리가 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겁니다. 투자의 핵심은 늘 균형이에요. 달러가 강할 땐 주식이 주인공이 되고 위기가 닥치면 금이 무대에 오릅니다. 중요한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블랙스완 순간을 대비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금은 여러분 포트폴리오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후의 보험인 겁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